또 일찍 펴.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줄게. 야, 문정아, 너 혹시 수요일 날 시간 안 되지? 응? 이거 좀 앞에, 거기 앞에, 니네 그 앞에 또 좀 더 들어가서, 혹시 수요일 날 되면 그때 와서 좀 하게. 안 되면 그냥 다음 주 일요일 날 해도 돼. 아, 근데 나경이 알기 때문에. 어, 그냥 일요일 날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유지하는 부분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전을 풀려면 이게 약간 내용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예, 멘델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는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한 유전 재료로 이 사람이 이제 콩을 쓴 거란 말이에요. 콩. 그지? 콩을 썼는데 콩이 유전 재료로 봤을 때 매우 뭐다? 매우 좋은 재료다. 그렇지? 그래서 유전 재료한테 매우 좋은 재료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한 세대가 뭐다? 한 세대가 되게 짧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짧다는 거는 뭐 씨앗부터 시작해서 걔가 커서 다시 자손을 뭐 하는 거야? 자손을 낳을 때까지 시간이 뭐다? 시간이 되게 짧아. 그래서 한 세대가 짧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손의 수가 뭐하다? 놀라워요. 근데 이제 유전이라는 것 자체는 통계이기 때문에 자손의 수가 많을수록 보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뭔가 구분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유전 재료로 콩을 썼을 때 콩은 한 세대가 짧고 그다음에 보다 자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유전 재료로서 뭐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교배가 가능해. 알지? 예를 들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콩들을 뭐 해도 돼? 자가 조분을 시켜도 되고 이 콩에서 태어난 자손하고 이 콩에서 태어난 자손을 또 뭐 하는 거야? 교배시켜서 이제 또 실험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뭐야? 막 교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교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대립관계의 형질이 매우 뭐하다? 매우 단순해.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콩의 모양 있잖아, 모양.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이 대표적인 형질인데, 콩의 모양에 대한 표현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둥근 거, 주름진 거. 그 다음에 콩의 키가 뭐야?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콩의 색깔이 황색, 초록색, 이렇게밖에 없어. 그래서 대립 형질이 뭐냐면 매우 단순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전 재료로 콩을 뭐야? 콩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험에 성공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유전의 원리가 몇 개 있냐면 유전의 원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첫 번째 우열이에요. 우열. 알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열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사람이 유전에 그대로 다 써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볍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열의 법칙부터 해보면 우열의 법칙이 뭐냐면 순종과 순종인 콩을 뭐 하는 거야? 교배를. 알았지? 순종과 순종인 콩을 교배해요. 알았지? 순종의 뜻이 뭐야? 두 대립전자가 똑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둥근 모양의 콩이 있으니까 콩이 둥근 유전자만 뭐 한 거야? 갖고 있는 거야. 저런 게 순종.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순종이니까 주름진 유전자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모든 생명체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부, 하나는 모에서 뭐다?
하나씩 유전자를 주기 때문에 어떤 형질을 결정 유전자가 보통 두 개인 거지. 그럼 두 개 중에 몇 개를 주는 거야? 하나만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둥근 유전자만 있고 얘는 주름진 것만 있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는 얘한테 뭘 받고 둥근 걸 받고 얘한테 뭘 받는 거야? 주름진 걸 받는 거야. 그래서 둥근 걸 받고 주름진 걸 받으니까 이제 뭐가 태어나는 거야? 거기서 잡종이 태어나는 거야. 알지? 그 잡종이 태어났는데 이 잡종의 표현형을 봤더니 이 잡종의 표현형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보고 잡종은 항상 표현형이 뭘로 보이니까? 잡종의 표현이 항상 우선. 그지? 그러면 둥근 거 순종이랑 주름진 거 순종을 교배했더니 뭐가 태어났으니까? 둥근 게 태어났으니까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비해서 뭐다?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는 잘 그러지 않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우성의 유전자를 뭘로 표현하고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의 유전자를 뭐야? 소문자로 표현하는 거지. 알지?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첫 번째 이거예요. 그렇지? 순종과 순종을 교배했을 때 뭐가 태어나면 잡종이 태어나면 그 잡종의 표현형이 뭐다? 우성이다. 됐죠? 그럼 다시 이렇게 라지알 스모랄이라고 해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공을 뭐 한 거야? 두 개를 이렇게 구해요. 그렇지? 그럼 두 개를 구해서 얘네들을 뭐 한 거야? 교배를 시킨 거야. 그럼 얘를 교배시키면 더 유전자 두 개가 생식세포가 형성되면 생세포에서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 하나만 뭐한테 주니까 자손한테 주니까 요게 만약에 부고 얘가 모였다고 치면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라지 알 또는 스몰 알 주고 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라지 알 또는 뭘 주는 거야? 스몰 알 주면 자손이 라지 알. 그 다음에 라지 알 스몰 알, 라지 알 스몰 알, 스몰 알이 뭐 한 거야? 태어난 거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 둘은 둘 다 뭐하게 생겼어. 둘 다 둥글게 생겼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주름진 게 나오잖아. 그럼 이 뜻은 뭐냐면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오면 그게 뭐다? 열성이야. 이게 돌연변이라는 뜻이 아니야.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오니까 그게 뭐가 된다? 열성이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를 우리가 유저 문제 풀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다? 잡종은 항상 뭘로 보인다? 우성으로 보인다.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 부모한테 뭐 하는 거야?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오면 그거는 뭐다? 열성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저 문제를 풀 때 저 우열의 원리를 뭐 한다? 우열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도 그려볼게. 가계도 그래서 엄마, 아니 이건 아빠야. 아빠, 엄마 서로 결혼했어. 그래서 뭐야? 자식이 태어나. 그래서 첫 번째가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딸. 이렇게 태어났는데 딸이 이렇게 해서 뭐 한다? 병에 걸렸다고 쳐. 그러면 부모는 정상인데 거기서 뭐가 태어났어? 병 걸린 딸이 태어났으니까 병이 열성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열의 원리도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다.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도 뭐 하는 거야?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뭐 한 거야? 부모한테 받는 방식은 똑같아. 그러면 자, 여기 가계도 잘 봐봐. 가계도 잘 보면 이 새끼가 열성 뭐가 돼? 열성 순종이잖아. 그지? 열성은 참고로 항상 순종. 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성은 기본적으로 항상 순종. 그러니까 얘는 병 유전자가 몇 개 갖고 있냐면 예를 들면 두 개 갖고 있는. 근데 분리의 법칙 때문에 병 유전자 두 개는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뭐야? 엄마한테 이제 하나 받은 거지.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뭘로 보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정상으로 보이니까 얘는 정의 병이고 얘는 정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새끼거든? 이 새끼 봐봐,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정상으로 보이잖아. 이 새끼 정상으로 보면 얘는 유전자형이 뭐야? 정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 정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되세요? 그잖아. 정정이 될 수도 있고 정병이 될 수도 있고. 이유는 얘랑 패턴이 똑같으니까 얘가 뭘 갖고 있으니까. 정의 병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정, 이렇게 하면 정병, 이렇게 하면 정병,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병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정상으로 있게 돼 정정이거나 정병이 되지. 그럼 얘들 정정일 확률이 얼마야?
이건 부모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얘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를 알기 때문에 정정일 확률이 얼마냐, 얼마? 아니, 정정일 확률은 3분의 1. 얘를 세면 안 돼. 이미 정상이.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의 확률은 뭐다? 3분의 1. 근데 만약에 이거는 부모 둘을 내가 뭐야? 모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것 또는 이걸 확률은 모르니까 몰라. 얼마를 해야 돼? 2분의 1, 2분의 1 해야지.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부모를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찾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녀가 하나 더 태어나. 세 번째가 태어나,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어떤 자손이 태어났는데, 만약에 그 세 번째 자손이 뭐다? 정정을 가진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때는 4분의 1이지. 그죠? 근데 이건 이미 얘가 정상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콩을 하건 사람을 하건 무조건 뭐는 성립한다? 블랙 없이 성립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도 역시 이제 사람의 유전할 때 꼭 필요한 거여서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독립의 법칙. 그래서 독립의 법칙은 뜻이 뭐냐 하면 이제 염색체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염색체가 있고, 이런 염색체가 있고, 자, 이런 염색체가 있고, 이런 염색체 이렇게 썼다고 치면 어떤 형질을 결정. 예를 들면 여기가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염색체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이렇게 될 때 만약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한다고 쳐봐.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콩이랑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란 콩을 뭐 하는 거야? 교배하면 거기서 이제 뭐가 태어나. 거기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잖아. 그럼 자손이 태어나면 자손은 어떤 종류의 자손이 태어나냐? 이제 그럼 어떤 종류의 자손이 태어나냐 이건데 이건 되게 단순한 거여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네는 둘 다 뭐다? 둘 다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면 동전과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서로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뭘 하지 않는 거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런 걸 시험 문제 우리가 푼다고 쳐봐. 둥글면서 황색인 새끼, 둥글면서 녹색인 새끼, 주름지면서 황색인 새끼, 주름지면서 녹색인 새끼 이런 애들 뭐 하래? 찾으라고 했다고 쳐. 그렇지? 그러면 둥근 거 나올 확률은 얼마야? 어? 이게 앞에 게 둥근 거 모양이고 이 뒤에 있는 게 색깔이야. 그럼 둥근 거 나올 확률은 4분의 3. 그지? 그럼 둥근 거 나오는 거 확률 4분의 3. 황색이 나올 확률 4분의 3. 그 다음에 둥근 거 나올 확률 4분의 3. 녹색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주름진 거 나올 확률은 4분의 1. 황색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 주름진 거 나올 확률 4분의 1. 녹색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이게 되거든? 그럼 몇 대 몇이야? 9대 3대 3대. 그치? 그잖아.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냥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딱 줘봐. 자손이 태어났는데 자손 중에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자손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 그럼 라지알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 그치? 라지와이 스몰아이 나올 확률. 4분의 2. 그치? 2분의 2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 나올 확률 4분의 1이다. 뒤에 거 나올 확률 4분의 1을 곱하니까 전체 뭐가 된다? 16분의 1. 정리하면 8분의 1이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가끔가다 문제를 풀면 이런 게 나와. 뭐냐면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 A, B형일 확률이랑 이 사람이 혀가 예를 들면 혀가 말릴 확률이 얼마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구해? 따로따로. 독립이니까 이 사람의 혈액형이 A, B형일 확률을 뭐하고 구한 다음에 혀가 말릴 확률을 뭐야? 곱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때 본질은 그냥 뭐다? 본질은 독립의 법칙을 뭐해서 독립의 법칙을 써서 풀 수밖에 없어. 논의 자체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유전을 뭐 하기 전에 사람의 유전을 하기 전에 약간 상식적으로
멘델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지 모든 경우에 적용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보잖아. 책을 보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뭐가 나와? 어려운 까닭이 나오거든. 그 이유가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쓴 거에 다 반대말이야. 알지? 다 반대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려운 건 한 세대가 뭐하다?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뭐야? 너무 작아. 그 다음에 이미 교배하는 게 뭐야? 불가능해. 그 다음에 대리병질이 뭐한다? 대리병질이 너무 복잡해. 알지? 벌써 피부색만 봐도 사람의 피부색이 엄청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콩처럼 뭐하다? 유전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하는 건 어렵다. 그럼 사람이 유전 연구하는 게 어려운데 어려워도 뭐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한 세대가 졸라 길고 자손의 수가 뭐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뭘 보는 거야? 족보를 보는 거야. 그럼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할 때 뭘 잘 쓰냐 하면 가계도 써. 그리고 사람은 또 콩하고 틀린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뭐냐면 예를 들면 사람이 더운 지방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다가 뭐 다음 주부터 두바이로 이사 가서 두바이에 오랫동안 계속 살면 피부색이 뭐야? 피부색이 변해. 그러니까 사람은 재수없게도 뭐가 이 형질이 알았지?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둥근 모양의 콩이 알았지? 둥근 모양의 순종콩이 두바이 간다고 주름진 형태로 바뀌진 않아. 그래서 사람의 형질은 뭐에도 영향받는다? 환경에도 영향.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형질이 알았지? 어떤 사람의 형질이 유전의 영향이 큰지 환경의 영향이 큰지를 알아보고 싶잖아. 그럼 뭘 연구하면 되냐면 쌍둥이를 연구하면 돼. 쌍둥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게 있거든. 일란성이랑 뭐가 있다? 이란성 있어. 이란성. 알았지? 그러면 일단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뭐하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그 의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성별도 뭐하다? 성별도 완전히 똑같아.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집안에서 뭐야? 동시에 태어나잖아. 그럼 모두 똑같다? 환경도 똑같아. 그럼 유전과 환경이 다 똑같거든? 근데 예를 들면 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을 뭐야? 다른 집으로 이미 뭐야? 입양을 보내. 그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뭐야? 만나. 그럼 얘네는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들인데, 알지?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들인데, 30년 지나서 만났더니, 이쪽 집안에 있는 애는 키가 존나 크고, 저쪽 집안에서 온 애는 키가 존나 작아. 그게 무슨 뜻이야? 아, 키는 유전보다는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30년 지나서 만나서 IQ 검사를 했더니 IQ가 완전히 일치해. 그럼 뭐야? 그건 유전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쌍둥이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뭘 보는 거야? 유전과 환경 중에 어떤 게 영향을 더 크게 보는지를 찾는 거지. 그럼 이란성 쌍둥이는 뭐야?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뭐 한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뭐야?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야. 그렇지? 왜냐면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예를 들면, 나랑 나의 동생은 환경이 뭐야? 다른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우리 동생이 태어날 때 우리 집이 개그지였는데 갑자기 내가 태어나서 로또 당첨돼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환경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성질이 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다? 쌍둥이 연구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뭐 여러 종의 짭답이한 게 써 있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연구 방법 중에 뭐다? 첫 번째, 1번이 뭐다? 가계도 조사. 이게 되고 두 번째 뭐다? 쌍둥이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빈칸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은 거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 중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뭐한다?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유전 방법이 이 멘델이 썼던 콩하고 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또 있는데 사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하필이면 이 염색체가 공교롭게도 남녀 똑같이 갖고 있는 상염색체가 있고
다음에 남녀 다르게 갖고 있는 뭐가 있다? 성염색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창에서 유전이 되잖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미매, 혐알, 뭐 ABOC 혈액형, 그 다음에 비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염색창이 일어나는 거여서 저거는 남녀의 뭐다? 아무 차이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상염색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유전 현상들은 남녀 공통이기 때문에 남녀의 뭐다? 빈도의 차가 발생하지를 뭐한다?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처럼 푸는 거야. 그냥 콩처럼 푸는 거야. 물론 예외는 있어. 그렇지? 예외는 있다고 하겠지만 약간 특이한 케이스의 ABOC 혈액형이 있기 때문에 ABOC 혈액형은 좀 잘 봐야 되겠죠. 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나오니까. 근데 쟤를 제외하고는 뭐다? 그냥 남녀 공통이기 때문에 남녀의 빈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야. 알지? 문제는 이제 성염색체의 존재를 하는 건데,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들으려 하면 돼. 성염색체라는 건 X도 있고 뭐도 있다? Y도 있어요. 근데 이제 X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적으로 뭐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X염색체에서 유전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반성유전. 그러니까 성염색체의 절반이 남녀가 똑같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X염색체에 일어나는 걸 반성유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Y염색체에 있는 건 누구만 있는 거야? 남자만 있기 때문에 한쪽 성에만 있는 염색체에서 일어난다 해서 한성유전이다. 그러니까 한성유전은 절대 누구한테는 안 나타나? 절대 여자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알지? 그리고 참고로 중학교 책에서도 한성유전을 다루지 않고 고등학교 책에서도 특별하게 한성유전을 언급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학교 책에서 배우는 성염색체에서 일어나는 반성유전은 그냥 뭐만 기억하는 거야? 생맹과 뭐가 있다? 생맹과 혈우병이 있어. 생맹과 혈우병. 그래서 생맹과 혈우병은 그냥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성, 열성 중에 뭐다? 얘는 열성으로 유전된 유전병. 그렇지? 생맹과 혈우병은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 당연히 지금부터 써볼게. 잘 봐봐. 이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정상인 남자랑 예를 들면 생맹에 걸린 남자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정상인 남자는 생맹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X염색체가 뭐야? X염색체가 정상이면 된다. 왜냐면 Y염색체는 생맹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야? 그냥 없는 거기 때문에 남자는 그냥 Y염색체는 아무 기능을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X, Y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남자가 뭐에 걸리면 생명에 걸리면 X염색체 생명 유전자가 있고 뭘 가지면 되는 거야? Y를 가지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 남자들을 놓고 봤을 때 생명이 걸리는 비율은 뭐다? 그냥 느낌상 반반이야, 반반. 걸리거나 걸리지 않고.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X면 정상의 유전자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생명에 걸리지 않는데 X에 X 뭐가 되면 다시가 돼도 뭐다? 남자하고는 다르게 생명에 걸리지 않아. 그리고 여자가 생명에 걸리면 무조건 뭐다? X 다시에 X 다시가 될 때만 뭐 하는 거야? 생명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의 비율과 생명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남자하고 뭐야? 남자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성염색체에서 유전이 될 때는 남녀의 뭐다? 빈도의 차가 생깁니다. 그렇지? 남녀의 빈도 차가 생기기 때문에 남녀를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어.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잘 봐야 돼. 뭐냐면 아까 했던 건데 자, 만약에 어떤 병인지 모르는데 남자하고 자, 여자가 있단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을 낳았어. 자손을 낳아서 첫 번째 남자가 있고 두 번째 딸이 있는데 두 번째 딸이 병에 걸렸어. 그렇지? 두 번째 딸이 병에 걸렸다고 쳐봐.
그럼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온 거니까 뭐야? 열성이에요, 열성. 그렇지?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왔으니까 열성. 근데 만약에 이 열성이, 이 병이 생명이랑 똑같이 어디에 있었다고 쳐봐? X염색체에 있었다고 치잖아. 그게 바로 모순이 원리거든. 왜냐면 예를 들면 딸이 뭐야? 딸이 생명이면 딸이 생명 유전자를 몇 개나 갖고 있어. 딸이 생명 유전자 이렇게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누가 줬으니까. 아빠가 줬잖아. 그럼 아빠가 무조건 뭐 해야 돼? 반드시 생명이 걸려. 알지? 근데 아빠가 생명이 뭐 했어? 안 걸렸잖아. 그럼 이 병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성에 있는 병이면 이런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명제처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생명과 혈액형처럼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 성립하냐면, 여자가 어떤 병에 걸려 있잖아. 예를 들면 생명이잖아. 그러면 그 여자하고 관련 있는 남자는 뭐다? 그 여자와 관련 있는 남자는 반드시 싹 다 생명에 걸려. 왜냐면 엄마가 예를 들면 생명이었다고 쳐봐. 그럼 아들들은 엄마한테 다 뭐만 받아? 생명 유전자 받으니까 아들 다 병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딸이 뭐면? 딸이 생명이야.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으니까 아빠한테 받으니까 아빠도 무조건 뭐 해야 돼? 생명에 걸려. 이게 일단 수학에서 봤을 때 일종의 명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천인 명제면 이 명제에 뭐가 또 성립해? 네 명제가 성립하니까 이게 참이라고 하면 남자가 뭐면? 남자가 정상이잖아. 그럼 여자도 뭐 해야 돼? 여자도 반드시 정상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것처럼 아빠가 지금 뭐야? 아빠가 병이 안 걸리잖아. 생명이 아니잖아. 딸이 뭐 해야 돼? 무조건 생명에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성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가끔가다 안 했지. 거의 나올 확률은 0.001%인데 요번에 시험지를 닦았는데 미지의 미지의 어떤 유전 현상이 나와서 이게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뭐하면 물어보는 문제가 미친 척하고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뭐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성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면 상이라고는 가정할 필요 없어. 왜? 상은 남녀 공통인데 빈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가정해서 뭐 한다? 풀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상한 유전 현상이 나와서 그걸 만약에 풀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뭐 한 상태에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유 남유나 남정 여정 이런 조건들이 안 맞잖아. 만약에 저 조건이 잘 맞으면 성염색체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지. 안 맞으면 무조건 틀렸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상과 성 중에 실제로 상은 맨델의 법칙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성염색체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풀이하는 뭐가 있다? 풀이하는 순서가 있어, 순서. 그렇죠? 그냥 턱 세고 막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고, 항상 성염색체를 유전할 때는 풀이 순서가 뭐냐면, 남자를 무조건 먼저 찾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X염색체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표현형을 보면 유전자형을 뭐야? 다 알아. 그래서 순서상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누굴 찾는 거야? 남자들을 찾는 거야, 남자들. 알겠지? 그 다음에 누굴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병 걸린 여자를 찾는 거야. 알겠지? 병 걸린 여자는 무조건 뭐다? 병 걸린 여자는 무조건 뭐다? 열성, 순종. 그럼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누구만 남는 거니까? 정상인 여자만 남잖아. 그럼 정상인 여자가 이건지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지. 알지? 정상인 여자가 이건지 찾는 거야. 근데 참고로 이제 유전은 어차피 이제 너네들은 더 이상 수능 범위에 유전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2학년 때 가서 이과를 가면 2-2를 혹시 유전을 선택하면 이제 그때 써먹을 건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떤 여자가 이거였다고 치자, 이거. 그렇지? 어떤 여자가 이거였다고 치면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저 유전자형의 조합을 봤을 때, 저 유전자의 조합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아들을 생각하는 거야, 아들. 그렇지? 아들이 뭐였다고 쳐봐? 아들이 생명이었다고 쳐봐. 그럼 무슨 말이 돼? 엄마는 최소보다 정상이라도 최소 보입니다. 그럴 거 아니야. 아들이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 유전자를 엄마가 줬는데 엄마는 최소한 생명 유전자 하나 갖고 있으니까 최소 요거는 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누가 아빠가 뭐면 아빠가 생명이잖아. 그럼 최소 딸은 뭐 해야 돼? 최소 딸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야? 남녀의 관계를 알고 보통 문제를 뭐 하냐면 순서에 입각해서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2번에 상염색체 유전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을 때 거기 뭐라고 쓰냐면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남녀에 따라서 성질이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뭐한 거야? 빈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혐화액 유전이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혐화액 유전은 거기 가계도를 봐봐. 가계도 보면 또 할 게 있으니까 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그럼 아빠, 엄마가 혀가 다 뭐 했는데 말렸는데 거기서 뭐 한다? 혀가 말리지 않는 누가 태어난 거야? 가가 태어난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왔으니까 뭐다? 열성이다. 되지? 근데 아까 설명한 뭐가 안 돼? 여자가 병인데 남자가 뭐에 걸리지 않아?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얘는 성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염색체 있잖아. 상염색체 있을 때 문제를 풀지. 상염색체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우열을 잘 찾아야 돼. 알지? 우열이 성립하는 데를 잘 찾아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뭐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열성 순종인 놈을 잡아내. 그래야지만 그 열성 순종인 놈을 잡아내면 그 놈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의 유전자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빈칸에 5번이 스몰 t치고 그 다음에 6번이 또 스몰 t치고 그 다음에 가는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를 물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 얘가 스몰 t니까 뭐다?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손이 뭐가 되면 자손이 열성 순종이잖아. 그럼 부모는 최소한 뭐다? 최소 열성 유전자를 뭐다? 유전자를 한 개는 무조건.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가계들 분석할 때 열성 순종부터 잘 찾아야 되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가서 이제 ABOC 혈액형을 해볼게요. 알지? 상염색체 유전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ABOC 혈액형. 자, 그래서 이걸 약간 비교해 볼게. 잘 봐봐. 이제 비교한다는 게 뭐냐면, 미맹이랑 ABO식 혈액형. 그 다음에 혹시 얘들아 그런 거 배운 적 있냐? 뭐지? 중간 유전 이런 거 학교에서 했냐? 흰색하고 붉은색 하면 분홍색 나온다. 이런 거. 맨델 할 때 그런 거 안 배웠냐? 그럼 이제, 근데 얘네 둘이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미맹하고 ABO식 혈액형이 있었을 때, 얘네들하고 관련지었을 때, 얘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뭐다? 유전자의 종류예요. 그렇지? 그래서 미맹은 유전자가 라지 T, 스몰 T 엘리베이터. 그렇지? 예를 들면 PTC용의 쓴맛을 느끼는 게 우성, 느끼지 못하는 게 열성. 그래서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개야, 두 개. 그렇지? 근데 ABOC 혈액형은 유전자의 종류가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전 현상에 비해서 어떤 형질을 결정 유전자 하나가 뭐야?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립유전자가 뭐 하는 거야?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더 많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ABOC 혈액형 같은 거를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대립유전자의 수가 하나가 더 많다라고 해서 대립유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복대립유전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 둘의 뭐의 관계냐면 우열의 관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라지 t랑 뭐다? 스몰 t 중에 라지 t가 스몰 t에 비해서 뭐다?
우성이야, 우성. 알았지? 근데 A, B, O, C 혈액형 우열 관계를 보면 A와 B가 O에 대해서 우성인데 A,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뭐한다? 우열 관계가 없어. 그렇지? A하고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표현형을 보잖아, 표현형. 표현형을 보면 이제 선생님 써볼게. 예를 들면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표현형은 몇 종류야? 표현형. 어떤 형식의 결정은 유전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형이 몇 종류야? 표현형도 두 종류밖에 안 나와. 그잖아. 얘는 예를 들면 쓴맛을 느끼는 거고, 얘는 쓴맛을 못 느끼니까 표현형이 몇 종류냐면 두 종류. 근데 문제는 이제 얘 다 써볼게. 얘는 AA, AB, AO,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BO, 그 다음에 뭐다? OO. 이렇게 돼서 유전자형으로 표현했어요. 유전자형이 뭐다?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렇지? 그럼 6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는 뭘로 보이고 A형으로 보이고 순종이니까 얘는 B형으로 보이고 얘는 뭐로 보여? O형으로 보여. 근데 얘는 뭘로 보여? 응? B 오니까 우열관계 B 오니까 뭐야? B로 보여. 그럼 얘는 뭐로 보여? A 오니까 뭐로 보인다? A로 보여. 그러니까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 거야? O도 나와. 그러니까 표현이 일단 몇 가지 기본적으로? 3개지. 근데 거기에다가 뭐야? 거기에다 A와 B 사이에 우열관계 없으니까 약간 중간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뭐까지 있다? A, B까지 있으니까 얘는 표현이 몇 개 나올까? 표현이 4종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야? 많잖아. 그럼 자손의 표현형도 그만큼 뭐야? 그만큼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상념색체 유전하고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정확히 치면 미맹, 혐알기 이런 것보다는 문제로서의 가치는 누가 제일 있다? 에이버시와 헬켄이 제일 가치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ABO식 혈액형 문제를 풀잖아. 그럼 ABO식 혈액형 문제를 풀면 얘도 푸는 뭐가 있다? 얘도 푸는 순서가 있어요. 알지? 아무렇게나 막 때려잡아서 푸는 게 아니고 이게 푸는 순서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푸는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 A, B랑 뭐다? O형을 무조건 제일 먼저 찾으면 돼. 그렇지? A, B랑 O형을 제일 먼저 찾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혈액형이 A, B형이래? 그럼 유전자형도 A, B형이고 어떤 사람이 O형이래? 그럼 O형은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 순조니까 그냥 뭐야? O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A, B랑 O를 찾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건 부모하고 자식 관계. 알았지?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 혈액형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혈액형이 이렇게 정반대로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엄마가 A인데 자식이 뭐야? B. 이렇게 정반대로 걸리잖아. 그럼 혈액형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AA, 하나가 BB 이런 게 안 돼.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다? 얘도 뭐가 되고 얘도 A오고 얘도 뭐가 된다? B오가 돼서 그럼 B는 누가 줬어야 하니까 그러면 아빠가 B를 준 거고 그럼 O는 누가 줬어야 하면 엄마가 줬다. 이렇게 해서 딱 찾기가 편해.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4명. 알지?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혈액형이 뭐하다?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가 2개밖에 없어. 알지? 가족 구성원 4명인데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면 그 2가지 경우 하나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엄마 아빠 중에 하나가 AO, BO야. 그렇지?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하나가 A, B의 뭐다? A, B의 O야. 그러면 A, B의 O잖아. 그럼 자손은 뭐다? A, O나 뭐가 나온 거야? B, O가 나오기 때문에 4명의 혈액형이 뭐야? 다 달라. 그치?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A, O나 B잖아. 그러면 뭐다? A, B형도 되고 A, O도 되고 B, O도 되고 뭐야? O, O도 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이 다 달라지니까 자식 간에 A, B도 나오고 뭐야? O, O도 나오고 해서 4명의 혈액형이 뭐하다? 모두 다른 강아지 수가 딱 저렇게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 혈액형 문제를 풀잖아. 혈액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얘를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A, B형 관계가 있는지 뭐야? 찾고, 그 다음에 뭐다? 이런 4명의 혈액형이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두 경우 중에 하나인지를 찾아서 이제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특징, ABO 혈액형의 특징을 보면 ABO 세 대립유전자가 한 쌍이보다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겠죠. 근데 우열 관계상으로 봤을 때 A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고 O는 AB에 대해서 열성, 다른 말로 하면 AB는 O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니까 B형은 뭘 쓰면 돼? B형은 여기 다 써놨지 내가. PP 아니면 뭐다? BO. 뭐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래쪽에 뭐 혈액형이 뭐냐 알았으니까 뭐다? A다.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O형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모두 반드시 뭘 갖는 거야? O를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AO하고 BO인 부모 사이에서 자녀는 뭐다? 다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태어나죠.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가 4명이 혈액형이 다 다른 거니까, 다른 경우는 이거 아니면 요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3번에 성염색체 유전자에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이니까 아까 얘기보다 단성 유전이죠. 단성 유전. 대표적으로 할 때 정록 생명,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뭐야? 구분 못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 있어. 그래서 남녀의 빈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 특징에 뭐라고 쓰면 돼? 특징에 누구보다 여자보다 누구한테서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아래쪽에 예를 읽어보면 뭐라고 쓰냐면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건데 아버지가 정상이면 정록생명인 탈은 떼어나지 못하는 거야. 왜? 남정 여정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아들이 정록생명이면 뭐한다? 반드시 엄마는 최소보다 최소본이잖아.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잠깐 테스트. 자, 1번. 사람은 한 세대가 뭐하다? 길어. 그 다음에 자손이 뭐하다? 너무 적어. 그 다음에 교배 실험이 뭐야? 불가능해. 그러기 때문에 뭐한다? 유전 연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야?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이용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혀말기가 불가능한 것은 부모가 뭐가 말렸는데 혀가 말렸잖아. 근데 거기서 혀가 안 말리는 놈이 나오니까 열성이다 이렇겠지. 그럼 열성은 반드시 뭐야? 열성은 순종이겠지. 그러니까 A 부모의 유전자형은 뭐다? 모두 다 라지 T 스몰 T겠지. 그 다음에 5번. A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혀말기가 불가능한 거야. 그럼 부모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니까 자손은 TT에, T의 스몰 T에, T의 스몰 T에 스몰 T 스몰 T니까 혀가 안 말린 자손은 전체 4개 중에 하나니까 25%다. 이렇게 되겠지. 되죠? 그 다음 6번.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의 우열관이니까 A와 B 사이에는 뭐한다? 우열이 없고. 알았지? O는 뭐가 된다? O는 열성이다. 근데 만약에 얘들아, 어떤 선생님이 약간 약을 빨고 A와 B 사이의 우열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해버리잖아. 알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네가 다 뭘로 보여? 다 A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표현형이 몇 종류로 줄어? 그럼 표현형이 3종류로 줄는 거예요. 알지? 이건 A, B 사이의 우열 관계가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새로운 표현형이 하나가 뭐야?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아버지가 AB형이고 아니 어머니가 AB형이고 아버지는 B형이잖아. 그러면 제때를 죽여도 뭐가 못 태어나? O형은 뭐한다? O형은 절대로 태어날 수 없겠지. 자, 그다음 8번. 정록생명 유전자는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다? X 염색체에 있을 거고 정록생명 대립유전자가 정상에서 뭐다? 열성. 알았지? 그래서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아버지가 정록생명이고 어머니는 정상인데 정록생명 대립유전자를 가진 보인자. 그럼 아버지는 정록생명이니까 그냥 확실한 거니까 뭐야? X-Y고 엄마는 정상인데 보인자니까 X의 X 다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이랬을 때 두 사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유전자형을 모두 쓰셔야 했으니까 아들이면 아빠한테 Y를 받으니까 요 라인만 쓰면 되겠지. 그래서 Y를 받고 엄마한테 X를 받거나 X 다시를 받는 거지. 그래서 아들의 유전자형은 XY나
혹은 x-y가 되겠죠. 그 다음 10번. 정상 남자. 그럼 정상 남자는 무조건 뭐야? 그냥 XY. 남자는 바로 아는 거니까. 그거랑 정록생명의 여자. 정록생명의 여자도 바로 아는 거지? 그럼 x-x-니까. 그럼 자소는 x의 x-에 x-의 y에 x의 x-에 x-y.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남자 새끼들은 싹 다 뭐야? 싹 다 생명이고 여자는 싹 다 정상이니까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얼마다? 50%다. 이렇게 했지. 그럼 문제를 바꿔서 태어나는 자손 중에 남자가 생명의 확률만 물어보면 뭐다? 100%겠지. 남자 다 걸려.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넘겨봐. 계산력, 암기력, 강까지는 할게. 유전이니까. 자, 1번. 혐알기가 가능한 부모 사이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딸이 태어났대. 알았지? 그러면 이 뜻 자체는 뭐다?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나왔으니까 열성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이 딸이 혐알기가 가능한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의 유전자형을 뭐하래? 써버려. 그럼 일단은 혐알기가 불가능한 뭐가 태어난 거예요.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혐알기가 가능한 남자하고 뭐야? 결혼했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딸이 혐알기가 불가능하니까 뭐다? 스몰 t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딸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거기 여기 써 있는 것 같을 때는 혐알기가 가능한 남자니까 라지 T, 라지 T도 될 수 있고 뭐다? 라지 T, 스몰 T도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라지 T, 라지 T면 모두 다 싹 다 뭐가 말려? 혀가 말리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녀를 낳았대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라지 T, 라지 T는 안 되고 라지 T, 스몰 T가 있어야지만 스몰 T, 스몰 T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남자의 유전자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라지 T의 스몰 T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2번. 자, 오른쪽 그림 어느 집안의 A, B, O, C 가계도다. 나하고 다를 뭐하래? 쓰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 자식 간 이게 다르잖아. 그럼 나하고 다를 쓰라니까 그냥 A오, B오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그래서 나는 A오고 나는 B오다. 그 다음 2번. 가하고 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나는데 A형의 확률이 뭐래? 그러면 뭐야? 아빠가 A, B니까 A 또는 B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A형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 뭐야? A5니까 A의 5가 되겠지. 그럼 AA 나오고 AB 나오고 AO 나오고 뭐야? BO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 A형인 자녀가 뭐야? 태어날 확률을 봤으니까 순종인 놈, 잡종인 놈 이제 두 개가 태어나니까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50%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오른쪽 그림 어느 집안의 정록 생명 유전 가계도다. 가와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 생명의 확률이 뭐냐 이렇게. 그럼 지금 가는 뭘로 보이는 거야? 가는 정상이거든. 근데 가가 정상인데 아빠가 뭐야? 아빠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가는 뭐다? 가는 보인자야. 그렇지? 그럼 가가 보인자니까 x의 x 다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정상인 남자랑 결혼했대. 정상인 남자는 x 뭐니까 xy니까 xx 태어나고 x의 x 다시 태어나고 xy 태어나고 x 다시의 y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정록 생명의 확률이니까 아들이 정록 생명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몇 프로다? 50%다. 이렇게 짚으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역추적하는 거 4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안의 정록 생명 유전 가계도자. 그럼 정록 생명 유전 가계도니까 아까 이런 생명 유전할 때 일단 무조건 누구부터 찾는 거야? 남자부터. 그럼 아래 아들이 뭐니까? 정상이니까 X, Y. 그 다음에 뭐다? 열성 순종이 여자. 근데 그 옆에 있는 딸이 뭐야? 생명 X 다시 X 다시 되겠지. 그러면 딸이 뭐니까? 딸이 생명이잖아. 그럼 아빠도 반드시 뭐다? 반드시 생명. 그지? 여유 남녀니까. 됐지? 그 다음에 딸이 생명 유전자 두 개 갖고 있는데 아들은 생명 유전자 지금 한쪽이 안 갖고 있잖아. 그럼 하나를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가 엄마가 또 이렇게 줬으니까 엄마는 X의 X 다시다. 이렇게 역산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빠는 X-Y고 엄마는 X의 X-다시다. 그럼 2번에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났는데 정록 생명의 확률이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X-Y고 그 다음에 X의 X-니까 X의 X-, XY, X-X-, X-Y니까 뭐가 되는 거야?
50%가 되겠지. 그죠? 한 명 더 태어날 때 자녀가 정록 생명의 확률을 보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한 명 나오고 여기서 한 명 나오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생명 가계도에 ABO 혈액형 가계도 같이 부어져서 뭐 여기서 생명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A형의 확률이 얼마요라고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럼 이제 그냥 두 개를 따로 구해서 뭐야? 그냥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해서 다 나가봤어.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 대비 있는 문제 쭉 풀고 원래 본 교재에 있는 문제 있잖아. 그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다 잘 풀어 오시면 돼요. 한 번에 음, 여자가 음. 성능이 아니라 한 번에 여자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음, 가운데 한번 음. 그러니까 여자가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자는 XX 다시로 정해진 거죠. 왜냐면 아빠가 지금 생명이 걸려있어. 그리고 이 여자는 정상이다. 그럼 아빠가 생명 유전자를 주는데 정상을 보니까 보인다. 여기? 아, 모르겠어? 그, 딸을 보지 말고 아빠를 보라. 여기 아빠가 지금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생명인데 딸은 지금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생명 유전을 주는데 딸이 정상이니까 딸은 XX 하시죠. 아,